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캐 김남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캐 대표 김남현입니다. 작년 가을부터였죠. 작년 가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거래 절벽과 또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도자와 매수인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전방위적인 경기 침체 압박이 글로벌 경제를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피부로 이 위기를 느끼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을 하면서도 또 더 나아가서 이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보면서 그 길을 좀 찾아볼까 하니까요. 이어지는 시간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고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있는 세미나 저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더 현명한 극복 방안을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급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걱정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다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송파동에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네. 보유를 하셨나요? 예, 4년 됐어요. 분양받아서 지금 4년 갖고 있고요. 네, 4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지금 매도를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아니, 매도는 지금 세입자가 있어서 좀 곤란하고 네. 향후 전망이 좋으면 계속 가져갈 생각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 전망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제가 네. 위치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같은 송파동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개발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곳저곳.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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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만한 개발 계획의 그림을 그렸을 때 요 계획 안에 포함되는 물건이 있고 요 계획에서 동떨어져서 빠져 있는 물건이 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의사 선택을 할 때 어때요?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다르면 네. 선택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조금 다른 네.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주소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주소가 어려우시면 대략적인 위치라도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잠실여고 왼쪽 편에 있어요. 송파역하고 가깝고요. 잠실여고 왼쪽 편. 네. 요쪽에 이제 조금 작은 블록에 속해 있나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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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삼각형 4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처음에 사면서? 저는 그냥 모르고 거기 네. 위치가 너무 좋고 네. 해서 샀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네.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죠. 네. 아무래도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를 판단하려면 네. 입지가 좋은 건축물이 가격이나 전세가나 비싼 게 당연한 일이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만약에
아마도 시청자님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요 지역이 최근에 추진하는 뭐 도심 복합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모아주택이라던가 이런 네. 형태로 권역 개발이 되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궁금해요. 건축물이야 네, 앞으로 다 철거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건축물 철거하면. 땅이죠. 그렇죠. 땅으로서의 가치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요 두 가지 중에다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요 물건을 봐야 될지는 요만한 권역에 대한 그림을 그렸을 때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의 그림이 잘 구상이 되는 지역은 땅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쳐줘야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요 개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입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4, 5년 전에 한 2억 후반대 이렇게 분양을 받으셨다 쳐요. 투룸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불과 네. 4년 만에.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작은 갭 투자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 뭐 시기가 분위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손해 볼 일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최근에 요거 보유하고 계시면서 요 동네도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거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좀 돌던가요? 아니면 아무 얘기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얘기가 없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앞으로도 개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것이냐? 아니면 네. 조금 더 보유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걸 추진 시작하면서 개발합시다라고 뭔가 얘기가 나올 거냐? 네. 그럼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개발하고 싶다고 아무데나 다 구역 지정해서 시켜주지는 않죠. 그쵸. 그러면 적어도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은 충족을 해야지만 여기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종류 중에서 네. 법적인 요건이 가장 낮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럼 요 사업의 법적으로 노후도에 대한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네. 적어도 20년 차 이상 되는 건물이 57% 정도는 있어야지만 여기가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동네 한번 쭉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때요? 동네 노후도가 많이 찼나요? 아니면 조금 신축이 많나요? 그 신축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노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후는 안 됐는데 신축은 많이 없다. 네. 근데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이 바로 역세권 앞이란 말이죠. 네. 여기가 송파역이죠. 8호선 송파역 바로 네. 앞인데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요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요 동네 얼마나 동네가 늙었는지를 이렇게 한번 띄워봤는데 상당히 연식이 오래됐거든요. 그래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요 정도 연식이면 모아주택이 아니라 더 고밀 개발하는 형태로도 추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요, 제가 이거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연식 높고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이 왜 여태껏 아무 개발도 안 됐을까? 역으로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역세권 말씀을 드렸는데 역세권에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집객이 많이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람이 몰리고 걸어다니는 워킹 인구가 늘어나면 상권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지. 상권이 발달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요 상가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를 들어서 1층에만 상가 놓고 위에는 주택 가지고 계시는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생 통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택으로만 다가구 단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필지, 그러니까 한 50평에서 70평 가량 되는 하나의 넓은 필지를 혼자서 단독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땅 내가 수용해가지고 요걸로 조합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30평짜리 한 채 플러스 20평짜리 두 채 이렇게 해서 줄게. 그래서 총 두 채를 보유하게 해줄게. 그러면 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내가 지금 상권이 좋아가지고 그냥 월세만 받아도 월에 1,0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지금 종부세도 비싸고 하는데 아파트 두 채 받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런 통 건물들이 다세대로서 쪼개기가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요 다세대마저도 연식이 20년에서 30년이 흘러가 줘야 본격적으로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거는 아마도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얼마 안 되는 다세대 물건 중에 하나이실 텐데 네. 입지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데 아주 큰 단점이 요 조합원들의 마음을 이끌어내지가 못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예. 어차피 조합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적어도 모아주택으로 추진을 하려면요. 조합원 수 대비해서 80%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토지 면적 대비해서는 67%가 동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땅 갖고 계신 분 중에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결론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시청자님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요거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냥 1주택자다. 그러면 이제 비용 문제 될 건 전혀 없으실 거거든요. 저는 시청자님이 지금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세요? 네. 몇 채 가지고 계시죠? 그것까지 네 채요. 4채. 네. 단독 명의신가요? 아니면 부부나 가족 명의가 섞여 있으신가요? 지금 거주하는 거는 남편 명이고요. 네. 나머지 3개는 제 명이에요. 거주하시는 게 아마도 아파트겠죠? 네. 요게 아마도 공시가가 제일 셀 거고. 그리고 아니요, 안 세요. 나머지 세 채는 다세대인가요, 전부 다? 아파트 하나, 네. 여기 송파 빌라 하나, 오피스텔 하나. 아파트는 어디 있는 아파트예요? 분당이요. 분당. 작년에 종부세 내셨나요? 안 냈어요. 그러시면 시청자님 역시도 네. 보유하면서 들어갈 비용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쓸모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팔려고 하면 지금처럼 분위기 안 좋은 시장에서는 팔려고 그러면 헐값에 팔아야 돼요. 맞아요.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일단 요 물건은 입지적으로 전세가 공실날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일단 비용 문제 없을 때는 임대 사업자라던가 네.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묶어둔 상태에서 네. 오히려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를 투자를 더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런 형태로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예. 나중에 결과를 한 10년 후에 봤을 때 결과가 훨씬 좋지 않을까. 괜히 헐값에 팔아가지고 돈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또 이거 네. 가지고 이제 한번 헐값에 파니까 투자하기도 무서워갖고 현금 들고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단 말이에요. 이런 전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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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보는 합리적인 가격선은 전세 끼고 갭 투자 금액에다가 취등록세 다 포함했을 때 현금 1억 내외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네. 그래야 괜찮은 입지이면서도 좀 저렴하다 싶은 가격에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형태로 투자를 웬만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손밖에요. 저기 9월 달에 만기가 되거든요. 네. 임대차 전세가 아니 저기 사업자가요? 임대 사업자가. 사업자를 그럼 이미 다시 또 내셨구나. 10년 내야 되나요? 그러면 4년짜리 단기를 내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세요. 요번에 만기가 되면 일단 한번 매도로 내놔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안 팔린다 싶으면 새롭게 구입하게 될 물건하고 함께 해서 10년짜리 장기 임대로 한번 더 묶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네. 물론 이제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나 세법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급변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쯤 돼가지고 요 제도들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본 다음에 가야 되니까 그때쯤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네. 새롭게 접근할 투자는 너무 시간 끌어버리면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서둘러 가지고 지역적인 탐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한번 오세요. 네. 그렇게 한번 저랑 처리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민하셨던 주택 향후 개발 가능성이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보유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조금 더 꼼꼼한 설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되신다면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 그 반포 더샵 리버파크 도시형 생활주택 그 분양받았는데요. 네. 지금 요즘 시장도 안 좋고 해서 전세로 원래 내놓으려고 했는데 전세도 안 나가고 음, 있고 해서 이거를 계속 근데 이제 향후 전망이 어떤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게 계속 갖고 가는 게 별로 이제 뭐안 좋을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팔 생각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의견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반포동에 있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아파트 생활주택을 이제 분양을 최근에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향후 전망과 또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물건이 저기 그 설해마을 맞은편 소방서 옆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네. 처음에 분양할 때 굉장히 고분양가다라고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예, 분양가가 좀 예. 높긴 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20평대가 16억, 17억 분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는 분양을 받으셨나요? 네. 그 음. 가격에 예. 분양받긴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망을 보고 싶잖아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 예. 물건이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분양가가 너무 비쌌다는 거 빼고는 다 좋아요. 예, 그렇죠. 네. 입지 여기서 반포동 싫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는 해도 그 네. 안에 내부 설계라던가 실제로 지어지는 건축 형태는 아파트로 지어져요. 네. 건축법상으로만 도생으로 허가를 받은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세대 규모가 작고 이제 네이밍에 도생이라는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 빼고는 사실 네. 안 좋은 거는 딱 하나. 최초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수분양자 입장에서의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라는 점 빼고는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네. 될까는 사실 주변 지역의 신축급 아파트들 가격이 어떻게 갈까요? 라는 질문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시청자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나요? 오르고 있나요? 요즘 시장은 안 좋다고 해도 거기 예. 반포는 그래도 계속 이 신고가 나오는 지역도 조금 있고 네.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가 있냐면 예. 거래가 전무합니다. 거래 없을 네. 때는 지금 값이 네.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특히나 예. 반포처럼 원체 서울에서 혹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예요. 제일 네. 비싼 동네를 대출 비용을 5, 6%씩 끌어안고서 매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흔치 않으시거든요. 예.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집을 팔아서 현금 일부 보태서 더 나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라는 형태로 갈 때 거론이 많이 되는 데인데 내가 네. 살고 있는 집까지 안 팔리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 역시도 거래 없는 건 매한가지인데 다행스러운 점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2020년 3월부터 작년 9월에서 10월까지가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요때가 모든 서울 경기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가장 최고가를 찍었던 때예요. 작년 가을까지가.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지역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냐면 경기 외곽 서울 중저가 지역이 시작이 돼서 그게 올 초부터 조금씩 안으로 줄여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드디어 서초 강남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때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시차적으로 안 왔을 뿐이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다 보면 향후 몇 주, 몇 개월 이내에는 여기도 비슷한 분위기로 갈 거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될 건데 네. 그 상태에서 저는 그나마 강남 쪽이 현행에선 조금 낫다라고 보는 이유가 요 기간 동안에 많이 오른 데는 강남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강남 일대 지역들은 그 이전 19년도까지도 이미 거의 이제 목까지 차 있는 상태였다가 코로나 이후에 제가 실거래가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약 한 20% 정도가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에. 네. 근데 다른 서울 저기 뭐 노원이나 도봉 같은 데들 있잖아요. 네. 혹은 뭐 경기 지역이라던가 그런 지역은 코로나 이후에만 40에서 45%가 올랐어요. 그러면 네. 코로나 직전 가격으로 회귀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으로는 강남이 더 많이 빠지겠죠. 원체 금액대가 세니까. 하지만 네. 퍼센테이지로는 더 취약한 데가 저는 외곽이라고 봐요. 음, 그런 네.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16억, 17억대라는 분양가가 초기에는 굉장히 세기는 했지만 지금은 거의 주변 지역의 20평대 아파트도 다 20억대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시장 가격이 그 정도 분양가다.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뭘 기준으로 보냐면 어차피 입지적으로 최고의 입지인 거는 확실한데 네. 앞으로 한 5년, 10년가량을 충분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요 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비용에 잠식돼 가지고 힘들어지진 않을 거냐. 요게 제가 봤을 때는 판단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치를 게 좀 남아 있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부담되느냐에 따라서 뭐 괜찮으면 가져가는 것도 좋고 네. 뭐 그렇게 결정하면 될까요? 한 17억이라는 분양가 중에서 네. 시청자님께서 대출을 쓰셔야 되는 금액대가 얼마 정도 되실까요? 그 제가 생애 첫 주택 구매여서 예. 그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예. 받으려고 하거든요. 6억까지. 네. 그러면 요걸 대출이 아니라 전세로 세입자를 구하시는 상황이신가요? 예. 원래는 예. 이제 전세로 내놓고 나머지 금액만 이제 예. 제가 그 대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11억 정도 현금이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이렇게 뭐 마련해 보려고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추 가능하시단 말씀이시죠? 만약에 된다면. 그 전세를 예. 한 원래는 12억, 뭐 11억, 12억 이 정도 내놓고 예. 그 차익을 한 5, 6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갖고 있던 금액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전세가 문제예요, 전세가. 예, 최근 들어서 전세가 요즘 안 나가서. 이제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 역시 현금 11억, 12억 들고 전세 구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거의 한 4%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도 한 현금 5억 들고 나머지 한 5억 대출 받으려니까 4% 하면 1년에 2천만 원, 한 달에 한 100몇십만 원 꼴이 되는 거예요. 네. 많이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전세 형태로 오히려 시장에 있는 전월세 전환율이 더 싸게 보이는 그런 형태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 12억이 아니라 10억 미만에 맞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열어두고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요 가능성 열어두더라도 현금이 얼추 내가 나머지 금액은 잔금 치를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그거는 네. 저는 비용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매도 쪽으로 한번 계획을 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은 그 전세를 내놓을 수 있으면은 예. 전세로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죠. 일단은 전세 놓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전세로. 안타깝게도 시청자님 요 물건이 가액대가 커가지고 최근에 추가된 그 상생 임대인제도 혜택은 못 받으실 거거든요. 네. 그러시면 시청자님도 나중에 2년 거주 요건 충족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2년 거주 충족하려고 대출 무리하게 끌어쓰는 건 너무 비용이 크다고 보고 차라리 전세를 좀 싸게라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최소 2년에서 네. 연장하면 한 4년까지도. 네. 그럼 전세가를 좀 저렴하게 해서라도 좀 예. 내놓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예, 그렇게 일단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전세 잘 안 맞춰지고 조금 시간 딜레이되고 이랬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보유하신 주택 최고의 입지이고 또 보유 가능하시다면 임대 주시고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는데요. 또 매도 계획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한 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1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번호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제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네, 근생 건물을 매수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지금 이 물건을 매수해도 될런지 또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노량진 초등학교 건너편 그 뉴타운 쪽은 아니시죠? 네. 그럼 역 가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네, 역 더 가까운. 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거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러면 동작 경찰서랑 노량진 초등학교 요 안쪽 권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생 통건물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시기 원하세요? 이쪽이 지금 원룸이라던가 고시 이런 형태의 그 건물들이 많아서요. 예, 매수해서 저도 지금 임대소득을 좀 임대업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액대가 중요할 텐데요. 네. 얼마 정도 금- 하던가요? 지금은 뭐 평당 3,500에서 4,000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싸죠? 지금 아무래도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괜찮은 토지에다가 노량진역 바로 앞에 근생 건물이 3,500만 하진 않거든요. 여기가 네. 그 동작구청 네. 건너편 쪽이라서 그런지 네. 저도 이제 그 이쪽 동네를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분석이 조금 좀 어려운데 주소가 그- 어떻게 되세요? 주소는 예.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세요? 근데 네. 이게 주소 모르면 자세한 상담이 안 돼서 그래요. 뭔가 좀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주소를 네. 모르면 그냥 얼버무리고 제가 요 지역이 어떻습니다. 요 말밖에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가격이 그렇게 싼 경우라면 여러 가지로 네.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아마 상업 지역은 아닐 거고요. 네. 여기 있는 3종 주거 지역 중에 한 필지일 거예요. 네. 근데 요만큼이라고 했을 때 요 권역이 요렇게 도로를 제대로 안 끼고 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도로 안 끼고 있으면 신축으로 건축행위 허가가 안 나거든요. 네. 그러면 건물 연식은 낡았는데 도로를 안 끼고 있다거나 아니면 토지 면적 자체가 굉장히 신축 건축 설계 뽑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다거나 한 40평 남짓 그런 경우라면 쌀 수도 있어요. 토지가 몇 평인데요? 59평 정도 돼요. 59평. 바로 앞에 도로 전면에 있나요? 큰 도로 그 다음 블럭이고요. 아마 그 등기부상에는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맹지. 그래서 그럴 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권이나 아니면 네. 임대에 대한 어떤 기대되는 수익률이나 이런 거는 좋을 수가 있는데 나중 가 가지고 이거 뭔가 개발 행위 하려면 얘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가는 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적극적으로 밑에 옆에 있는 필지들 끌고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요 전면 도로를 끼고 있는 요런 땅들이 먼저 가자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예요. 맹지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여기가 제대로 도로 전면돼 있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6m 폭 도로라도 접해 있으면 3,500 가지고 못 사요. 최소 5, 6천대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싼 거는 그만큼 도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싼 거고 요런 물건들의 특징은 아주 장기간 보유한 후에 만약에 내가 처분을 하려고 했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전면에 있는 작은 땅이라도 먼저 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종된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예.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갈 생각이 있다면 네.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거는 워낙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뭔가 하나 도시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요만큼을 권역 개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 보면 여기가 신축한 학원 건물들도 되게 많이 껴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보면.
그러면 여기를 새로 부수고서 권역 개발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앞으로 최소 10수년 동안은 가능성이 적어요. 네. 그럼 저는 이게 땅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원하시면 이거는 저한테 네. 직접 오셔야 돼요. 필지를 보고. 네. 그리고 나서 건축 설계까지도 어느 정도는 가설계라도 뽑아줘야 돼요. 음.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히 땅값 3,500이니까 싸다? 이런 판단으로 접근했다가 못 빠져나와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좀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는 땅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셔서 1:1 대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71번 또는 샵 3989번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네, 제가 그 서초동 교대역 근방에 네, 다세대, 투룸 다세대를 갖고 있는데요. 네, 거기가 그 향후 전망하고 지금 매도가 아니더라도 매도를 하려면 언제쯤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근방에 있는 다세대 주택 투룸짜리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향후 네. 전망과 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도 타이밍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교대역이라고만 하면 거리가 네, 너무 넓거든요. 교대역 2번 출구에서 2번요, 2번. 네, 네, 2번 출구에서요. 굉장히 가까워요. 한 2분 거리 정도 돼요. 2번 출구에서 교대 요 사이인가 보네요. 네, 요 안쪽 상권이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를 신축인가요? 아니면 시청자님 오래된 거 사셨나요? 구입한 지는 4년 됐어요. 4년 분양 받으셨나 네. 봐요. 네, 맞아요. 사이즈는요? 한 11평 정도 되는. 11평. 투룸이네요. 네, 네. 그러면 아마 도생으로 지어진 투룸을 분양을 받으신 거일 거고 네. 이거 아마 분양가는 4년 전이면 3억 비싸요. 3억 초반대? 네, 한 3억 한 5천? 3억 5천. 네. 그때 당시 가격으로도 그렇게 많이 싸진 않았네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전세 얼마 받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네. 임대사업자여가지고 예. 3억 3천에 있어요. 전세 3억 3천. 네. 주변 시세는 3억 얼마 3,600. 가던가요? 네? 주변 전세 시세는 얼마 가던가요? 그게 그 임대사업자 아닌 거는 지금 한 3억 9천에서 4억 네. 가고요. 네. 그렇지 않은 거는 뭐 한 5%씩 올리니까 그렇게 네.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사업자를 단기 내셨나요? 장기로 내셨나요? 단기 냈어요. 그럼 이제 만기가 되신 거예요? 네네. 요거 이외에 가지고 계신 거는요? 이거 하나고 지금 거주하고 네. 있는 아파트 하나랑 요거 하나예요. 그럼 시청자님도 제가 아까 첫 번째였나요? 상담해드렸던 분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네. 요쪽 권역 역시도 네. 아실 거예요. 여기가 상업에다가 업무에다가 일부 주거가 섞여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비중으로 따지면 상업이랑 업무 비중이 더 높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권역 개발로 뭐 아파트 짓는다? 그거는 당분간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익sit 빠져나가는 전략 자체가 일반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혹은 네. 여기에 대한 전월세가 임대가 상승에 근거해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한 3, 4천 정도 더 비싸게 매매를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네. 후자에 가깝거든요. 개발이 아니라 입지적인 가치에다가 배팅을 하는 형태로. 네. 근데 이렇게 가더라도 일순간 크게 프리미엄을 못 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네. 돈은 돼요. 네. 투자 금액대 자체가 작았을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모아주택이니 이런 것들 하는 움직임들 보면 네, 전세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전세를 시세를 높게 하면 지금은 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네. 최근 요 전월세 시장 상황이 어떠냐면요. 전세 물건이 시장에 엄청 나와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도 임차인이 상당히 이동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최근에 맞춰지는 네. 상황들을 보면.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로 저는 보거든요. 네. 너무 무리하게 뭐 신축 전세 받으면서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받아둔 물건만 아니면 요거는 네. 이제 세월이 다 해결을 해줘요. 네네. 지금은 이런 뭐 아파트 전세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와도 소형 주택들 전세가가 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이유가 뭐냐면요. 전세를 네. 누가 시장에다 공급을 해줍니까? 네. 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다주택으로 투자를 해서 갭 투자를 통해 전세를 시장에 내놔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물건들 신축해가지고 분양받아서 전세 시장에 공급해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너무 요 전세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 네. 문제는 전략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가야 되다 보니까 시청자님께도 제가 똑같은 처방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임대사업자 유지를 하면서 헐값에 네. 팔지 말고 차라리 네. 소액 투자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조금 더 묻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좀 더 가져가라고요? 얘 말고 다른 걸 더 사란 얘기예요. 아. 어차피 네네. 종부세 안 나와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네. 걱정하는 이유가 네. 예를 들어 재개발 투자를 한다 쳐요. 예정지에다가. 네. 그러면 오늘 내가 사서 내일부터 피 붙을 줄 알고 삽니까? 아니면 최소한 5년, 10년 있으면 진행되겠지. 요 생각으로 삽니까? 좀 진행되겠죠. 그렇죠. 묻어두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유 기간 동안에 나를 위협하는 리스크만 없으면 그냥 네. 아무렇게 없는 셈 치고 묻어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리스크가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네. 그래서 종부세랑 대출에 대한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가가 많이 못 올라갈 동네에다가 너무 무리한 금액 투자하는 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한 5, 6천 정도 묻어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못 살겠다 이러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네. 네. 차라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성 네. 높은 데를 작게 해가지고 투자를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더 자세한 뭐 지역이나 분석 방법이나 이런 거는 네. 세미나 한번 네.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지역에 대한 비교나 분석을 원하신다면 1:1 대면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1번 전화 주시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불이요. 네. 그 산들마을 5단지 아파트를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뭐 시세하고 뭐 앞으로 전망 같은 거 좀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예. 지금 산들마을 5단지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아파트인지 이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산들마을 5단지라 그러던데요, 그거요. 거기 네, 이거 어디에 있나요? 불이 여기 잠깐만요. 일산구. 네, 시청자님 그러면 일산구 일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상담 나눠보면서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세가 궁금하신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시세도 궁금하고 예, 또 몇 앞으로 평이에요? 거기다가 그대로 둬도 되는가 싶고. 네네. 평수가 몇 평짜리입니까? 저거의 84점 몇 제곱미터 걸려. 그럼 32평짜리겠네요. 예. 요거 지금 시세가 얼마 가냐면 최근 거래가가 4억 9천이에요. 4억 9천이요. 최근 거래가가. 예. 매물이야 뭐 5억 이상 올라가 있을 건데 예.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거래가 됩니까? 어느 지역이건. 그렇죠. 거래 안 되니까 지금이야 뭐 4억보다 더 4억 9천보다 더 밑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 예. 앞으로 전망은 사실 거주하는 1주택이면 예. 집값 올라서 좋은 거 없었잖아요. 세금만 올랐지. 예.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주 1주택은 뭐 떨어져서 빨리 팔 필요는 없는데 예, 문제는 내가 다주택자라던가 예, 아니면 대출을 많이 끼고 최근에 샀다던가 이런 예. 분들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예. 시청자님은 어떤 상황이세요? 아직 뭐 은행에 아직까지 돈 내쓴 건 없고요. 다시 뭐가- 그게 한 2억 얼마 정도 되게 그 전세를 주고 있어요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시고 예, 몇 주택자세요?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 1주택. 예, 그러시면 위험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세 시세를 보면 전세를 뭐 특별하게 높게 받아놓은 상황도 아니시고 오히려 싸게 예. 받아놓은 상황이시거든요. 예, 예, 최근 전세 시세가 최소한 2억 중후반에서 3억 가까이는 되는 것 같네요. 예. 층수가 몇 층이에요? 21층입니다. 그럼 층수도 괜찮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예, 지금 팔려 그러면 헐값에 팔아야 돼요. 헐값에요. 네. 근데 예. 만약에 안 팔고 그냥 냅두면 예, 당분간은 조금 더 빠질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폭락을 해가지고 뭐 1억대 가고 2억대 가고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더 끌고 간다라고 보면서 예, 그냥 1주택으로 유지를 하기는 하되 예, 만약에 여유 자금이 별도로 있다면 예, 여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진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예, GTX라던가 이런 게 계획은 돼 있는데 예, 뭐 그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가 투자를 신규로 요 안쪽에다가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20년 이렇게 봤을 때 예, 인구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예. 우리나라 역시도 도시 국가예요, 사실은. 예, 예, 그러면 더 중심부는 몰리고 외곽은 공실이 많아지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게 도시 국가거든요. 예, 예. 그럼 더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조금 더 가능성 있는 형태의 투자를 서울에서 좀 더 하시는 게 어떨까? 1주택 냅두고. 그게 좋은 선택 아닐까요? 선생님이 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거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면 네.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능성은 예. 싹 갈아엎고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어떤 예, 사업으로 갈지는 저도 몰라요. 조합원이 설득할 일이지. 근데 예. 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그것도 예, 예. 비싼 동네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최소 아파트 값이 30평대가 20억 가까이는 돼줘야 돼요. 이런 걸 20억 이요? 하려면.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지역들 중에서 투자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세금이나 수수료나 등기 비용 다 포함해서 1억 내외 정도면 가능해요. 아, 1억 추가 내외. 자금이 1억이요. 예. 그런 제가, 정도면 아직까진 가능합니다. 제가 추가 그 자금이 한 2, 3억 이상 있거든요. 만약에요, 시청자님. 예, 예, 2, 3억 있으시다고 하면 예. 저는 2, 3억 가지고 하나만 해드릴 거예요. 예. 1억짜리만 하고 나머지 1, 2억 가지고는 당분간은 현금 좀 들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2, 3억 들여가지고 큰 거 잡을 그럴 필요가 없는 시장이고 아, 예. 그리고 최근 앞으로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요 현금 얼마씩은 들고 있어야 다가올 위험에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최대한 작게 투자를 시켜드릴 거예요. 만약에 하신다면.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예. 아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이렇게 좀 신중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이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주간 짚어봐야 할 부동산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을 끌어온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만 좀 해보자면 이 인플레라고 하는 게 정말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국가들, 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플레를 우선순위에 놓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라고 하는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수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넘어갈 때쯤 해서는 그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인플레이션 CPI라던가 이런 수치는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미국에서도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9%대에서 8%대로 조금은 꺾였고
또 다만 영국이라던가 혹은 독일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은 전쟁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분야 때문에 10%대 넘는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은 얘기가 좀 다르죠. 중국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또 부동산 침체가 굉장히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한간의 얘기로는 20% 이상이 한 방에 조정되고 또 분양이 완전히 멈추고 또 신규 분양이 아니라 기존 분양조차도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금리를 약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린다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과연 0.25%만 올릴지 아니면 빅스텝으로 조금 더 미국을 따라갈지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역전 현상이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지난주였죠. 부동산 대책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 그중에서도 민간 주도적인 공급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이런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이지 구체적인 안까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총 158만 가구 공급을 예정을 하는데 그중에 37만여 가구를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 속에는 공공재개발이라던가 도심복합사업, 역세권 사업 혹은 모아주택 모든 게 다 포함된 조합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모든 사업성을 일괄적으로 높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 기간 단축 쪽으로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형태의 조합사업 역시도 건축사업의 일환이고 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 비용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건축비 그리고 PF 같은 자금 조달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형태의 다세대라던가 단독 같은 이런 토지를 사는 이런 형태의 투자 역시도 상당히 신중해져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만은 확실하다고 보고 어떤 식으로 신중해져야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지역적으로 입지적으로 좋다고 해서 무조건 웃돈 주고 사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적어도 프리미엄이 거의 붙지 않은 형태의 물건들을 사는 것이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냐 적게 붙었냐를 판단할 수가 있냐면 일반적인 시장 전세가 그러니까 신축을 분양해서 신축의 전세가를 맞춘 게 아니라 모든 연차들 5년차, 10년차, 20년차의 모든 그 지역의 연차들의 다세대들의 전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세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5천이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금액대가 한 1억 내외 정도 뭐 지역에 따라 편차는 심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요 편차가 금액대의 갭 투자 금액이 1억을 훌쩍 넘어서 모 동네들처럼 3억, 4억, 5억이 드러나는 동네는 이건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국면이 인플레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금리 인상 거기다가 금리 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 요게 수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역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선별해가지고 이런 갭 차이를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미리 전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 예약을 꼭 해주신 다음에 저랑 직접 만나 뵙고 이런 지역들을 한번 선정해보는 그런 과정까지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을 위해서 이 무료 세미나 준비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세미나는 내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많이 참고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꼭 사전 전화 예약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거 상담까지도 가능하시니까 무료입니다. 무료 세미나 전화 예약 꼭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편안하게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